어, 아, 이분도 새로 조인한 분인데, 지난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이름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꽤 널리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그, 옛날엔 연기를 잘했는데, 최근에 연기에 몰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정재훈 님이, 그 페이지 읽어주시죠. 22년 3월 2일, 신기하게도 잡생각이 좀 줄었다. 물론 완벽한 20분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으로 생각의 마인드맵이 튀지 않았다. 가끔 드는 딴 생각은 나 잡생각 안 하고 계속 문제 생각만 하네. 이런 자기 검열적인 생각 또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동안 생각을 했을 때 강아지에게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잠시 수습하며 깨지는 모먼트. 이런 환경적인 자극에 의한 흐트러진 꿈이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발전이 보이는 것 같아 뿌듯했다. 이제 3일차이고 고작 이틀 훈련을 했는데 훨씬 나아짐이 보여 신기했다. 그리고 오늘 밤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미국 영화 오디션이 들어온 것. 셀프 테이프 오디션이라 이틀 안에 보내야 하는데 내일 오후부터 4일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내일 정오쯤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 내일 오전에는 학교 수업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촬영을 해야 하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해야 3-4시간 있다. 신사역 쪽에서 운동을 하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출발을 했다. 전날 교수님과 통화한 대로 대본을 외우려 하지 않고 계속 장면을 상상하며 읽었다. 네. 그러니까 발표나 뭐나 대본이나 그거를 그냥 토하나씩에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내용을 몇 번 읽은 다음에 몇 번 외우려고 이제 시도는 조금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리허설을. 대본도 당연히 모두 영어이고 항공 전문 용어도 많은 6페이지짜리 대본인데 외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집에 오는 2시간, 대중교통 속에서 단 한 번도 집중이 끊어지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니 이미 대본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다. 교수님께서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자극이었고 집중이 너무 수월했다. 다른 자극들은 감히 끼어들지도 못했다. 모두 다 마음의 문제였나 보다. 22년 3월 3일, 오늘은 20분씩 5회 훈련을 하지 못했다. 어제 받은 미국 오디션 영상을 찍는 데에 모든 집중과 에너지를 소비했다. 기존 훈련은 하지 못했지만 이 역시 집중 수련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 어제 대본을 받은 후부터 지금 3월 4일이 되기 20분 전인 11시 40분까지 영화 오디션에 초집중한 상태라 아직까지도 각성 상태이다. 촬영은 낮에 끝냈지만 촬영 후에도 다시 영상을 돌려보며 아쉬운 점을 계속 찾아낸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그 영화에 대한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이미 영상을 보낸 후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만 그것에 자꾸 집중이 쏠린다. 네.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끝내고. 어, 네, 네, 맞아 읽어주시죠. 네. 이게 너무나도 큰 자극이라 다른 것에 집중할 힘이 나지 않나 보다. 어젯밤 대본을 받은 후 잠에 드는 것도 힘들었고 나는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 매일매일 보통 3시간. 운동을 매일 하지만 몸이 지치지도 않아서 더욱 힘들었으며 잠도 별로 자지 않았는데 피곤하지 않다. 오늘도 운동 3시간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잘 수 있기를. 집중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안 좋은 경우로 가지 않기 위해 다시 차분하게 다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다시 20분 훈련을 해야겠다. 오랜 시간 동안 평소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왔더니 체력도 워낙 좋고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집중을 하다 보면 몸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살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체력이 너무 좋아 장점이기도 하지만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위험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양날의 검인 듯. 편두통이 아직도 가끔 오기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편두통을 갈고 살았다. 생각이 많아서 너무 집중을 해서일 거란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볍게 생각해 보았다. 피곤하지 않은 것이 다행인지 아니면 나중에 후폭풍이 올지 여튼 지금의 눈이 땡그란 이 각성 상태를 가라앉혀야 할 것 같다. 네. 그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너무 해도 또 그런데 보통은 지치는 운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러니까 달리는 거 이런 거는 몰입에 도움이 돼요. 잠을 자는데. 근데 헬스를 3시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뭐든지 무리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리하면. 근데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요. 3시간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주로 헬스를 한다면 적어도 30분은 뛰는 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치고 땀이 나게. 그래야 수면의 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돼요. 예. 어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공과대학 교수직을 하시고 정년을 하신 분이 이제 몰입 영어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예, 이지은 님이 읽어주시죠. 혼자 술자리가 자주 있다 보니 몰입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몰입의 시간에는 여태까지와는 다른 패턴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려 합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잡고 있는 것은 안 되어도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학습 능률이 오릅니다. 몰입은 진입장벽이 높아 깊은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 몰입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을 습관화하면 전반적으로 사고와 행동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모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글쓰기를 하면 나의 생각이 정리되고 한결 심신이 정돈된 기분입니다. 의문점은 안무 기억과 외형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들의 기억 장소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외우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기억이 다르면 안무 기억을 키울 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입 영어에서 외우려 하지 말고 단지 듣고 말하기만 무한 반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학이 이제 외형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외형 기억은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다 외형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고 운전을 하고 자전거를 몰고. 근데 그거를 애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습득을 하잖아요. 자꾸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단어를 외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꾸 반복해서 그걸 습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어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유학을 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1년 안에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이 동영상을 찾을 수 있어요. 제 브라운 교수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제가 그 말하기 듣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무 기억 그러니까 그거로서 이 동영상만큼 설명을 잘해놓은 게 없다 할 정도로 좋아요. 제가 일부만 소개할게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어학을 터득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는데 그걸 증명을 하려고 이집트어에 도전을 합니다. 1년 동안 이집트어에.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사람이고 스페니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의 그 학습, 자기가 말하는 공부법을 증명하려고 이제 이집트어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언어 교환을 해요. 언어 교환을 해서 이집트 사람하고 자기는 영어가 이집트 사람은 영어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 미팅을 하는데 뭐 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림책.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어린애가 배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분이 1년 동안 습득을 하고 이제 이 앞부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이 이제 이집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مرحبا السلام عليكم أنا اسمي جيف براون وأنا مدرس إسباني بس دلوقتي أنا بتكلم العربي ليه؟ زي أنا بتكلم العربي من سنة بالظبط أنا ما كنتش أعرف العربي أنا ما كنتش أعرف ولا كلمة بالعربي
ودلوقتي أنا بتكلم العربي كويس، مش كويس أوي، مش كويس جدا، مش 100 أكيد، بس أنا مبسوط مع العربي بتاعتي. في الفيديو ده أنا هوريكم إزاي أتعلم اللغة إن أنتوا عايزينها. بس في الفيديو ده أنا عايز إن أنتوا بيشوفوا الطريقة. الطريقة مهمة إن أتعلم اللغة إن أنتوا عايزينها. أنا مش ذكي أوي، أنا مش أوكارينو، أنا مش ساحر، أنا شخص عادي زي أنتوا. أنتوا جاهزين أتعلم اللغة إن أنتوا عايزينها؟ أنا جاهز. يلا بينا، يلا نتعلم اللغة الجديدة. 네. 어떤 comprehensible input.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세요. 관심 있는 분. 제가 본 중에서 가장 그 어학을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비디오인 것 같아요. 동영상인 것 같아요. 예, 수험 공부를 위한 몰입입니다. 예, 변리사 시험, 이분이 성인 ADHD를 앓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1차에 합격했어요. 이번에 이제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윤경 님이 이제 페이지 읽어주시죠. 지난 2주 동안 저는 2차 시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고 2차 시험에서 처음으로 응시하게 되는 과목인 민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차 시험 전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아파도 가지 못했던 병원을 모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고 글씨를 많이 쓰고 손목에 무리가 가는 만큼 손목 치료와 더불어 손목 단련을 위한 운동을 찾아보는 등 손목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3월부터 2차 시험 대비 실전 강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강의가 열리지만 처음부터 한 번에 다양한 과목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몰입이 깨져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몰입의 원칙에 따라 한 과목만 최소 일주일 이상 공부하면서 몰입에 빠진 다음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민사소송법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가 분량이 많고 3월 24일에 모든 강의가 촬영 및 업로드가 완료된다고 한 만큼 24일까지는 온전히 민사소송법 한 과목에만 몰입하여 공부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몰입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네. 민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며 기본서를 1회독한 다음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과 같은 다른 과목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4월부터는 실전 대비 강의를 수강할 예정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신과를 찾아 의사와 상담을 하니 의사는 의외로 결과를 예상했다는 것처럼 칭찬하며 할 수 있는 사람이니 2차도 간신히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권으로 합격합시다. 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시험을 포기하는 것을 권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자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1차 시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했고 이제는 해냈다는 것을 2차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은 5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슬로우 띵킹을 통한 몰입을 계속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의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성인 ADHD를 가진 환자가 변리사 시험처럼 어려운 시험은 할 수가 없으니 부모님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좀 쉬운 시험을 이렇게 권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ADHD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겠다 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차가 됐고 뭐 2차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변리사 준비하는 분이 저희 몰입클럽에 3분이 있어요. 새로운 분이 조인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기존에 제가 소개하던 분입니다. 이선님이 읽어주시죠.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몰입도가 조금 올라간 느낌입니다. 본격적인 2차 준비 기간이 되어 주변에 2차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많아져서 적절한 긴장감이 조성되어 그 분위기에 이끌려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주에 2차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출제 문제의 내용이 최신 이슈
들이라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니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몰입, 이완된 집중을 하여 내용을 깊이 공부해야 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과 몰입 미팅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완된 집중을 통해 1초도 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야 할 진도는 있는데 빠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시간에 쫓겨 공부함으로써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빨리 피곤해지다 보니 보상심리로 쉬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몰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서 회의 때 공유를 해주시는 앞선 선배님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저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 싱킹 책을 좀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1가지 원칙, 그거를 잘, 네. 좀 읽어주시죠.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라는 선생님의 몰입 원칙 11가지 중 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몰입을 하는 것은 빠르게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크게 다가와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 2차 시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계획을 잘 짜서 공부하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싶고 과정에 집중해 실제 시험이 끝났을 때 후회 없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선생님께 보내는 이 메일을 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보다는 더 나은 다음 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메일을 쓰는 그 역할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몰입을 실천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일주일 내가 잘 보냈는지, 몰입을 잘 적용했는지 이렇게